AI 시대. 중고등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AI에게 질문하면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영어 문장을 번역해주며 긴 글을 요약하고 발표 자료와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AI가 답을 알려주는데 힘들게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며 긴 글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를 위해 지금처럼 문제를 많이 푸는 공부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코딩이나 AI 사용법만 배우면 되는 것일까요? 답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학교 공부와 기초학력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외우고 문제집만 반복해서 푸는 공부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을 이해하고 연결하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 AI의 답은 정말 맞을까? 배운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시험 점수만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1. 기초학력은 AI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AI가 계산하고 번역하며 글까지 써준다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의 답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기초학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문제의 뜻도 알 수 없고 AI가 내놓은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수학의 원리를 모르면 AI가 계산한 숫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값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의 기초가 없으면 건강, 환경, 에너지, 기후, 기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면 세계의 다양한 자료를 직접 접하기 어렵고 번역 결과가 자연스러운지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다만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공식과 단어를 시험 직전까지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방식보다 이 개념은 왜 필요한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다른 과목이나 현실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기초학력은 많은 것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바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학교 시험에는 대부분 정해진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은 문제를 읽고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건네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에 잔반이 많다면 단순히 음식을 남기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여러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닐까? 배식량이 학생마다 똑같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점심시간이 짧아서 다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잔반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하나의 현상에서 여러 원인을 찾아내고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는 능력을 문제정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무엇을 문제로 삼을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집, 동네와 사회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누가 가장 불편할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진짜 원인은 같을까? 숫자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좋은 답을 만드는 능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풀가치가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3. AI에게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AI를 계산기나 검색 엔진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과제를 받자마자 AI에게 답부터 만들어달라고 하면 시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자신의 생각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문제를 읽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는가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한 뒤 AI를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독후감을 써야 한다면 AI에게 완성된 글을 부탁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직접 적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 주인공의 선택에 동의하는가? 내 경험과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 AI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나 반대 관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도 답을 바로 요청하기보다 내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줘. 정답을 말하지 말고 다음에 생각할 힌트만 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답을 받아 적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4. AI의 답을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AI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공식이나 존재하지 않는 책을 말할 수도 있고 오래된 정보를 현재 사실처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AI의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도 쉽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정보를 찾는 능력만큼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AI의 답을 받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출처가 있는가? 교과서나 공식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가?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가? 숫자의 단위와 계산 과정이 맞는가?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사회 문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때 하나의 영상이나 AI의 요약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 자료, 연구 자료, 언론 보도,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과학 실험에서도 AI가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놓친 조건은 없었을까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정보를 많이 모으는 학생이 아니라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일 것입니다. 5. 공부한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를 서로 다른 과목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한 과목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려면 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온과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려면 수학과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기업의 정책을 이해하려면 사회와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설득하려면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을 만든다고 해도 식물에 관한 생물학, 기계와 전자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에너지 비용, 농산물 판매와 소비자의 요구까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은 과목을 각각 따로 외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서로 연결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그래프로 우리 지역의 인구 변화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을 건물 단열이나 냉난방 문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주장과 근거의 구조를 사회문제 토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 사건을 당시의 기술, 경제, 사람들의 생활과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한 가지 지식만 많이 아는 사람보다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해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사람이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6.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해 봐야 한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 있고 필요한 조건도 모두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로봇이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실의 미세먼지와 환기 시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위험한 통학로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급식 잔반의 종류와 양을 기록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과학 개념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찰하고 문제를 정합니다. 그 다음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해결 방법을 여러 개 생각합니다. 작은 모형이나 시험판을 만들어 봅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 수정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을 시도했고 왜 실패하거나 성공했는지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 과학, 글쓰기 발표, 협업과 AI 활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완성품이 멋진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문제를 선택했는가,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가, 실패한 뒤 무엇을 바꾸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7.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되 너무 빨리 하나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어느 학과에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찍 목표를 정하지만 많은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좋아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 이름을 빨리 정하기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관, 기업, 공장, 농장, 연구소와 대학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아르바이트,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계 조립, 영상 제작, 요리, 글쓰기, 코딩, 디자인, 식물 재배, 동물 돌보기처럼 서로 다른 활동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경험 후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갔는가? 결과보다 과정이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힘들었지만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혼자 하는 일이 좋은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 좋은가? 나는 사람, 기술, 자연, 숫자, 이야기 중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 진로는 한 번 정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철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술과 직업이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하나의 직업 이름을 정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전공보다 전공과 AI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AI 시대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컴퓨터 공학이나 AI만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 농업, 기계, 전자, 건축, 법률, 교육, 디자인, 예술, 심리, 역사 등 모든 분야에서 AI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의 AI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AI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거나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 지역의 기온과 오염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한다면 오래된 문서와 기록을 정리하고 시대별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을 좋아한다면 AI를 창작의 보조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좋아한다면 센서와 카메라의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도록 만들어 고장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 자체만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기초를 제대로 배우고 그 분야에서 AI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분야를 얕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를 이해하면서 다른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9. 말하기. 글쓰기와 협업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AI가 글을 써주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면 말하기와 글쓰기가 덜 중요해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AI에게 정확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할 때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면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짧고 명확하게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글이나 발표 자료도 그대로 읽지 말고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해 봐야 합니다. AI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책임지고 선택하고 사람을 설득하며 함께 일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역할입니다. 10. 입시 공부와 미래 공부를 서로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시험과 대학 입시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창의력이 중요하니 시험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기초학력과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은 대학 진학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시간을 문제집과 점수에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시 공부와 미래 공부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과 공부를 할 때는 시험에 필요한 개념을 익히되 현실의 사례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작은 프로젝트, 독서, 체험활동과 관심 분야 탐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받거나 오답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부 시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수업과 시험을 위한 기초학습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운동, 친구, 휴식과 다양한 경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는 현재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고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는 힘은 그 문을 통과한 뒤에도 계속 필요한 능력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기억해야 할 점.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와 교사는 성적과 진학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점수만 묻는 대화가 반복되면 학생은 공부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점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왜 틀렸다고 생각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이야? 공부 방법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야?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보고 싶어? 진로에 대해서도 직업을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기보다 여러 경험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AI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부정행위로 여기기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는지, 학생이 먼저 생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수정했는지, AI의 답을 다른 자료와 비교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AI 사용 금지보다 AI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기준과 습관입니다. 실패했거나 진로가 바뀌었을 때도 그것을 시간 낭비로만 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 알게 된 것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공부 방법. 한 과목을 공부한 뒤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봅니다. AI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먼저 적어봅니다. AI의 답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변에서 불편하거나 이상한 점을 기록합니다.
한 달에 하나 정도 작은 탐구나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시험 오답은 정답만 고치지 말고 틀린 이유를 분류합니다.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 영상, 현장과 사람을 찾아봅니다. 공부한 내용을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해 봅니다. 매일 오랜 시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특별 행사로 끝내지 않고 조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AI 시대의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공부는 시험 공부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면서 배운 지식을 실제 세상과 연결해야 합니다. AI에게 답을 맡기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AI가 내놓은 답을 의심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발견하고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패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앞으로 강한 학생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외운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 배우며 AI와 사람들의 도움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일 것입니다. 대학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공부는 정답을 빨리 얻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배운 지식과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공부입니다.